너는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잘 배워야 한다. 저는 공주예요. 집안일은 몰라요.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손녀를 안고 밥상을 차렸고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뜨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달랐다. 가난한 친정에서 시집온 베트남 며느리,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올해 72살의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와 살림에만 매달려 살았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손녀 유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아침 준비에 들어간다. 주름진 손으로 무거운 쌀솥을 들어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과였다. 주방에는 늘 밥 짓는 김이 자욱했고 방 안에는 아직 자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반면 26살의 베트남 며느리 투이는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할머니가 손녀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듬는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 색을 고르며 셀카를 찍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반복되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아이가 울어도 할머니가 알아서 달래줄 것이라 믿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끝내 반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라면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림을 도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투이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더 큰 문제는 살림을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여겼고 요리는 배달 음식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려주려 하면 너무 어려워요라며 고개를 저었고 손녀가 밤새 울어도 할머니가 더 잘해요라며 방문을 닫아버렸다. 옥순 할머니의 하루는 갈수록 고단해졌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고 며느리 목까지 떠안은 집안일로 무릎은 더욱 성했고 손녀를 돌보느라 밤잠조차 설쳤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민수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비교가 자리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땐 시부모님 봉양에 농사일까지 다 해내야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수록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녀를 재우다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편해. 나는 그냥 공주처럼 살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투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손녀 돌봄 역시 할머니의 몫이라 여겼다. 자신은 젊고 예쁘니 꾸미고 놀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 민수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라 집안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며느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국제 결혼의 문화적 차이려니 하고 넘겼을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옥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생을 이렇게 혹사당하며 보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결심을 하게 된다. 이 갈등은 곧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뒤바꿀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새벽 5시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을 뜨는 김옥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된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주저앉을 시간이 없다. 손녀 유진이가 곧 배가 고파서 울어댈 것이고 며느리는 적어도 6시간은 더 잠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친 손으로 분유를 타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손마디를 내려다본다.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로 굵어진 마디마디가 이제는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다. 손녀를 안아 올리려 할 때마다 어깨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스쳐 지나간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고역이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한다. 아침 준비는 언제나 혼자의 몫이다.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면서 그녀는 며느리가 잠든 방 쪽을 힐끗 바라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잠꼬대 소리가 들린다. 평화롭기만 한 그 모습이 때로는 미웠다. 할머니의 하루는 숨 쉴 틈 없이 이어진다.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나가 배추와 물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서는 점심 준비에 들어간다. 손녀가 보채면 업고 일하고 낮잠 시간이 되면 재워놓고 다시 일한다. 저녁이 되면 지친 몸으로 또다시 밥상을 차린다.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괜찮은 척 웃어 보인다. 하지만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서 손녀를 달래며 조용히 한숨을 쉰다.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며느리에게 뭔가 부탁이라도 해볼까 생각하지만 귀찮아하는 표정을 떠올리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할머니의 하루가 끝난다. 손녀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후 소파에 주저앉으면 온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허리를 주무르면서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낀다. 한편 투이의 하루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늘어지는 하품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미 할머니가 준비해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 투이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 시어머니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투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장대 앞에 앉는 것이다. 1시간 넘게 거울을 들여다보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립스틱을 칠한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화장품들이 화장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동네 헬스장으로 향한다. 러닝머신에서 뛰고 요가 매트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투이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지루한 시골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쯤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쇼핑을 즐기고 있을 텐데 헬스장에서 만난 몇 안 되는 또래 여성들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투이의 유일한 낙이다. 그들과 수다를 떨 때만큼은 답답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다시 무거운 한숨이 나온다. 집에 돌아오면 손녀 유진이가 울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이는 할머니가 알아서 달래줄 것이라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문을 닫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가끔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아이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저 잘 있다고만 대답한다. 실제로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저녁 시간이 되면 투이는 또다시 화장을 고친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예쁘게 꾸미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저녁 준비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할머니가 혼자서 음식을 차리고 상을 차리는 동안 투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다. 밤이 되어도 투이의 역할은 없다. 아이가 밤에 울면 할머니가 일어나서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인다. 투이는 그저 방문을 닫고 잠들 뿐이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한 후 투이와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민수가 아내에게 가끔은 어머니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투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가 더 잘한다고, 자신은 아직 배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투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이런 생활이 싫다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는 당황한 나머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투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느리의 눈물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며느리는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불만만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투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다. 함께 김치를 담가보자고, 간단한 반찬이라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투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무 어렵다고, 어머니가 더 잘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렵다는 것은 핑계였다. 정말로는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거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투이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혼자 떠안게 되었고, 투이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손녀가 열이 나서 계속 울어댔다. 할머니는 밤새 아이를 돌보며 이마를 식혀주고 해열제를 먹였다. 하지만 투이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난 투이는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날이 갈수록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다.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라고, 젊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해조차 한계에 다다랐다. 며느리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투이 역시 자신만의 불만이 있었다. 이 답답한 시골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싫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이런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 오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투이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할머니의 고생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며느리로서 예쁘게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의 고충도 이해했고 아내의 어려움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직장에서 돌아와 보면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고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고 아내는 우울해 보였다. 할머니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 손녀는 사랑스럽지만 이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사는 것은 너무나 버거웠다.
투이도 자신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이유는 할머니와 달랐다.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자신이 안쓰러워서 우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고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감각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할머니의 고단함은 깊어졌고 투이의 이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갈등은 평생 이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 4년 만에 드디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향 베트남을 밟게 되었다. 투이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그 먼 나라. 비행기 안에서 김옥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혹시 이번 여행이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투이가 자란 환경을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반면 투이는 4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손녀 돌봄은 할머니의 몫이라 여기며 좌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호치민 공항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투이의 친정집.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판자와 함석으로 지은 집이 삐걱거리며 서 있었고 낡은 지붕 사이로는 빗물이 새어 들어올 것 같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비좁한 방 하나에 가족 전체가 모여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가장 놀란 것은 상수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투이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멀리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와야 했다. 빈 플라스틱 통들을 어깨에 메고 먼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투이의 아버지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등은 평생의 노동으로 굽어 있었다. 투이의 어머니 역시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벌여 과일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과일을 다듬고 손님이 오면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곳에서 며느리가 자라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난이 이토록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가난 속에서도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려 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투이의 부모는 한국에서 온 사돈을 극진히 대접하려 했다. 없는 살림에도 닭을 잡아 국을 끓이고 가장 좋은 과일을 내놓으며 미안해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자신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손님을 위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모두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투이가 왜 한국에서의 생활을 천국처럼 여겼는지, 왜 집안일을 하기 싫어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튿날부터 할머니는 투이의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장사 준비를 도우며 과일을 씻고 다듬고 진열하는 일을 함께 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딸과 며느리를 키우는 고충,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투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적은 돈이지만 장사의 보탬이 되도록 투이 어머니에게 건넸다.
투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오후에는 함께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다. 할머니는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투이 어머니는 베트남식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투이의 모습은 한국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설렘도 잠시, 곧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서는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가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 투이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쇼핑을 즐겼다. 투이의 부모조차 딸의 태도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투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딸이 한국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투이 어머니 역시 딸에게 집안일을 도우라고 말했지만 투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부모가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투이의 태도에 마음이 답답했다. 가난한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이런 부모를 둔 딸이라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셋째 날, 투이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할머니와 투이 어머니는 둘이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같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투이가 언제쯤 철이 들까, 언제쯤 자신의 역할을 깨달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넷째 날 저녁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투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한국에서도 가끔은 집안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이의 반응은 여전했다. 자신은 아직 어리고 이런 일들은 어려우니까 어머니들이 더 잘한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친정 부모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다 해주니까 편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했다. 투이의 부모 앞에서 며느리를 꾸짖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할머니는 투이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도우려 노력했다고, 며느리도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왜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밖으로 나와 울었다. 별이 총총한 베트남의 밤하늘 아래에서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투이의 부모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했다. 딸이 한국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투이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밤 할머니는 투이의 부모와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투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나눴다. 투이 부모는 딸이 철없이 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국에서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미안해했다.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 며느리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단호해야 할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고려해서 좀 더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 투이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딸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할머니 역시 투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나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끝내 마르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투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혹시 이번 여행이 투이에게도 무언가 깨달음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서먹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투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투이가 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할머니 역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손녀 유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체온계를 찾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이가 먼저 나섰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해열제를 찾아 먹이려 했다. 할머니는 그런 투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투이가 아이를 안고 토닥이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가 많이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투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였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아서였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떻겠냐고, 가족이니까 함께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할머니도 투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다음 날부터 투이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할머니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물건을 닦아주려 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넣을 때는 옆에서 빨래 집게를 건네주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할머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한 달 후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제안했다. 단둘이 온천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아이는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망설였다.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온천 리조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투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했고 투이 역시 시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다. 온천에 도착해서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온천탕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투이에게 물의 온도가 어떤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물어보았다. 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두 사람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 투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베트남에서 할머니가 화를 낼 때 정말 무서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투이의 말을 들으며 놀랐다. 자신이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점점 화가 쌓이고 결국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투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했다. 베트남에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투이가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한다고, 자신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정말로 배우고 싶다고, 이제는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투이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고 말했다.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김치는 손맛이 중요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이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다. 첫 번째 김치 담그기는 실패작이었다. 투이는 배추를 너무 짜게 절였고 양념도 제대로 버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며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 투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거듭하면서 투이의 솜씨는 조금씩 늘어갔다. 할머니는 투이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투이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반찬 만들기도 하나씩 배워나갔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같은 기본적인 반찬들부터 시작했다. 투이는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따라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가 가장 놀란 것은 투이가 아이 돌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진이가 울면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려 노력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도와주면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투이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했다. 저녁 준비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했다. 할머니가 주요 요리를 담당하고 투이는 반찬과 밥 준비를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춰나갔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민수는 감격스러워했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베트남 요리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할머니는 흥미로워하며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져 갔다. 할머니는 투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꼈다. 한 달 후, 투이는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할 때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이의 간절한 부탁에 함께 하기로 했다.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 투이의 부모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투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역시 투이 부모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베트남에서 본 그들의 힘든 생활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투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이도 직접 돌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투이 부모는 딸의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투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딸을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투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고생에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할머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투이는 부모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는 투이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투이 부모에게 말했다. 투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이제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투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이 부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영상 통화를 마친 후 투이는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투이를 꼭 안아주며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투이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투이가 만든 김치찌개의 맛이 제법 괜찮아졌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베트남식 볶음밥도 맛있게 완성되었다. 민수는 두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가족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다. 식사 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유진이를 돌보았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투이는 옆에서 우유를 준비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 완성된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유진이를 재울 때도 할머니와 투이가 함께했다. 투이가 베트남 자장가를 불러주고 할머니가 아이를 토닥여 주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할머니와 투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처럼 느껴진다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도 투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젊은 며느리가 있어서 집안이 활기차다고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낮에는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투이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투이를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다. 가끔 베트남에서 투이 부모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할머니도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투이 부모는 딸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도 두 사람은 함께 유진이를 돌보며 웃고 있다. 가장 멀었던 두 마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정한 가족애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투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본 투이 부모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비좁은 판자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생활, 시장에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과일을 파는 투이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투이가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에서 본 투이 부모의 힘겨운 삶이 마음에 걸렸다. 그들이 딸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품었을까. 그런데 정작 그 부모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자신이 평생 모아둔 돈으로 투이 부모에게 작은 집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투이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다. 깜짝 선물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다. 그 돈으로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투이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상하수도가 연결되고 지붕이 튼튼한 집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투이는 할머니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가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다.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할머니는 투이에게 베트남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투이는 평소처럼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 투이 부모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투이에게 말했다. 부모님께 새 집 열쇠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했다. 투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부모에게 물어보았다. 투이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새 집 열쇠를 화면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집을 선물해 주셨다고 이제는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투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화면 속 부모의 눈물을 보며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깨달았다. 할머니를 돌아보니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이런 큰 일을 왜 혼자 결정했느냐고 물었지만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투이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딸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투이 부모에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말했다. 그날 밤 투이는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분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투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 투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의 진심을 깨달은 후 자신도 할머니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제는 할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왔다. 김치 담그는 일부터 아이 돌봄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투이는 할머니에게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할머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투이의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어느 날 투이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베트남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괜찮겠냐고 물었다. 투이는 진심 어린 얼굴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자신의 부모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데
자신도 할머니와 더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격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아름다웠다. 지금 이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할머니와 투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할머니는 투이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발견했고, 투이는 할머니에게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피보다 깊은 것은 바로 마음이었다. 베트남에서는 투이 부모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며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딸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을 천운이라고 여긴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지금도 이 작은 집에서는 할머니와 투이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웃고 있다. 유진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